자, 오늘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게 겉보기에는 되게 평범한 질문인데 아마 여러분 머릿속을 꽤 복잡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나 아니면 제일 친한 친구 전화번호요. 휴대폰 연락처 앱 안 보고 딱 머릿속 기억만으로 완벽하게 떠올릴 수 있으세요? 아마 바로 네 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소중한 사람 생일을 SNS 알림 없이 기억해내는 거요. 이것도 만만치 않죠? 아니, 심지어 매일 다니는 그 길 있잖아요. 그것도 내비게이션 없이 가려고 하면 순간 이쪽 맞나? 하고 망설이게 되죠.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용히 고개 끄덕이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네, 괜찮습니다. 방금 질문에 바로 답을 못했다고 해서 내 기억력이 나빠졌나 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요, 바로 지금 우리 시대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거대한 변화,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신호 같은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기억이라는 행위 자체를 기계한테 맡겨버렸어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죠. 바로 기억의 외주화가 시작된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기술은 늘 인간 기억의 연장선상에 있었어요. 그쵸? 고대에는 막 흩어지는 생각들을 문자로 기록했고 15세기에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책이 인류 문명 전체에 거대한 백업 드라이브가 된 셈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기술이 기억을 보관하는 도구였다면 지금의 기술은 기억하는 행위 자체를 아예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길 찾는 건 내비게이션한테, 전화번호는 스마트폰한테, 세상의 온갖 정보는 검색 엔진한테 맡겨버리죠. 우리는 더 이상 뇌에 에너지를 써가면서까지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바로 이게 기억의 외주화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기억이라는 게 그냥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지혜, 다시 말해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정체성 그 자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나를 만드는 운영체제가 통째로 다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우리 뇌 속에만 고이 간직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코드, 바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끊임없이 편집되고 또 재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우리 뇌는요, 모든 걸 다 기억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남기고, 사소한 건 잊어버리고, 때로는 아픈 기억은 좀 희미하게 만들고, 그쵸? 놀랍게도 잊어버리는 것, 즉 망각은 뇌의 버그가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해주는 아주 똑똑한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메모리가 우리한테 너무나 달콤한 약속을 하죠. 완벽하고 영원한 기억을 주겠다고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요, 아주 주관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기억해왔어요. 나한테 큰 감동을 줬거나 뭔가 깊은 의미가 있었던 사건들 중심으로요. 기억은 온전히 나만의 선택이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3년 전 오늘을 확인해 보세요. 이런 SNS 알림이 떠야 맞다, 그랬었지 하고 과거를 떠올리잖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좋아요나 댓글을 더 받으려고 콕 집어준 과거를 그냥 수동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죠. 이 말이 지금 시대에 정말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자가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예전에는 왕이나 독재자가 역사를 자기들 입맛대로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대 테크 기업들이 바로 그 과거로 가는 문을 통제하는 새로운 권력이 된 겁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과거가 우리의 지금 감정과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이 차이를 이렇게 비유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인간의 기억이 내 감정과 생각이 막 뒤섞인 좀 서툴러도 솔직한 손으로 쓴 일기장이라면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디지털 기억은 더 많은 좋아요를 받기 위해 아주 자극적으로 편집된 다큐멘터리 같은 거죠. 자, 그럼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 뇌는 이제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기억하는 일이 줄었다고 해서 우리가 덜 똑똑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뇌의 기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바뀐 환경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쓰려고 적응하고 있는 것뿐이죠.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이거예요. 옛날에는 지식을 머릿속에 쌓아두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자체를 외우는 대신 그 정답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기억하게 된 거예요.
이걸 구글 효과나 디지털 기억 상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미 여러 연구로 증명된 우리 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기술이 필요해진 겁니다. 무작정 외우는 능력 말고요. 정보가 어디 있는지 아는 능력, 가짜뉴스 속에서 진짜를 골라내는 능력,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는 능력, 그리고 모든 정보의 출처를 일단 의심하고 확인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AI가 등장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의 판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세상에 없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진짜랑 구분하기 힘든 영상을 만들고 심지어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까지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억이 더 이상 과거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구성물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죠. 우리 기억이 이른바 하이브리드 메모리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직접 겪어서 생긴 생물학적인 기억이랑 알고리즘이 추천하고 AI가 만들어낸 디지털 기억이 막 뒤섞이는 시대라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SNS가 몇 년 전 오늘 보여주는 사진 보면서 맞아, 이랬었지? 하고 내 실제 기억이랑 뒤섞이는 경험 다들 해보셨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시작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 기술이 우리 기억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조력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결국 우리 자신을 대체해버릴 것인가?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한편으론 기술을 이용해서 잊혔던 가족의 역사를 되살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지식을 더 빨리 배우는 데 쓰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술은 우리 능력을 엄청나게 증폭시켜주는 조력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기술에 다 맡겨버리고 복잡한 진실 대신 단순하고 자극적인 정보만 보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 없이 알고리즘 추천에만 의존한다면 결국 기술은 우리를 대체하고 우리 정신을 텅 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술이 인간의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을 뿌리부터 바꾸고 있는 거죠. 결국 미래는요, 모든 걸 기억하는 기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무엇이 정말 기억할 가치가 있는가, 무엇을 지켜내야 하는가를 아는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으신가요?